실무교육의 원칙적인 실시권자는 시도의사지만 예외적으로 국장이 직접 실시할 수 있다. 국장은 안 들어간다 그러죠. 고용인은 고용신고 전 1년 이내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 고용인 하면 안 되죠. 그죠? 소속공제사는 자, 실무교육을 이수한 소속공제사는 고용신고일로부터 2년마다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된다. 고용신고일로부터 아니죠. 등록한 날로부터도 아니고 실무교육이나 연수교육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입니다. 시도의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기 이전이 2개월 되기 전까지 교육 일시 장소 및 내용을 연수교육의 대상자에게 통지해야 된다. 맞고, 중개보조원이 고용관계 종료 후 다시 1년 이내 중개보조원으로 고용하려는 경우 시도의사가 실시하는 직무교육을 받지 않아도 된다. 내용은 맞는데 뭐가 빠졌습니까? 시도지사 또는 등록관청 같이 들어가야 되죠. 자, 다시 19번에 가가지고 업무 범위 볼게요. 자, 지역적인 업무 범위는 중개인만 있다 그러죠. 중개인의 업무 지역은 사무소 소재 시도, 물론 이전은 전국을 할 수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제한이 없으니까, 규정이 없으니까 제한을 안 한다. 전국을 할 수 있고,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도 규정이 없으니까 차이 없이 할 수 있습니다. 겸업하거나 겸직하는 부분에서 개인인 교육공개사는 규정이 없다, 제한을 안 하죠. 우리 법이나 다른 법에서 못하게 하는 거 말고는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법인인 교육공개사는 14조에서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 물론 교육공개사니까 중개업을 할 수 있고 겸업을 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관리 등 부동산 관리 등 임대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대상은 상가구 주택만 할 수 있죠. 두 번째, 부동산의 이용, 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 컨설팅 할 수 있고, 세 번째,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는데 핵심은 교육공개사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는 게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지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즉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또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분양 대행할 수 있죠. 토지나 공장 분양 등 할 수 없죠. 주거 이전에 부수되는 용역의 알선으로서 이 사업체, 도비업체 소개할 수 있다. 핵심은 소개나 알선을 할 수 있지 자기가 이 사업체, 도비업체를 운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으로 경매, 공매, 부동산에 대한 권리 분석 및 최대의 알선,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수 있다. 이 중에서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인정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하고자 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그 감독을 받는다. 그럼 이 법인의 겸업 업무 6개는 원칙적으로 개인인 교육공개사도 할 수 있다. 그죠? 다만 중개인은 마지막에 있는 경매, 공매하는 것은 중개인은 못한다. 나머지 5개는 모든 교육공개사 할 수 있죠. 또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는 중개업 아니라 그랬어요. 중개업이 아니라는 말은 법정 보수를 적용하지 않는다. 100% 나오는 지문이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중개업 아니죠. 절대 법정 보수 적용 안 합니다. 또 특수법인은 법에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 할 수 있는 법인을 말한다. 이 6개는 중개업 아니니까 특수법인은 겸업할 수 있는 업무 6개 못합니다. 겸업 규정을 위반했다. 상대 취소에 해당한다. 자, 19번에 다음 중 법인인 교육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상가 분양 대행하며 보수를 초과해서 받은 경우 금징에 해당되고 1년에 1천의 벌금에 해당한다. 상가 분양 대행하는 거 중개업 아니죠. 절대 법정 보수 적용 안 한다. 그죠? 교육공개사를 대상으로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설치 운영한다는 말이죠. 교육공개사를 대상으로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이나 경영정보 제공할 수 있습니다.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업 할 수 없다. 이건 맞죠. 임대 관리를 할 수 있지 임대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토지 분양 대행할 수 있다? 안 되죠. 이거 자주 나오세요. 오로지 상가하고 주택만 할 수 있죠. 개인인 교육공개사의 겸업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업을 할 수 없다고 봐야 된다. 규정이 없으면 제한을 안 하죠. 원칙적으로 겸업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20번에 다음 중 법인인 교육공개사 할 수 있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교육공개사가 법 14조에서 규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겸업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상대 취소에 공정의 3회 정보 거래는 겸업하고 위반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맞고요. 실무교육을 이수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중개업에 관한 경영기법을 제공할 수 없다.
이거 맞죠, 그죠? 오로지 누구를 대상으로? 기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실무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따야 되고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을 안 했으니까 기업공개사 아니죠. 할 수 없다. 맞고. 법 76385 부칙 6조 2항의 기업공개사는 법인인 기업공개사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지막에 경매 공매하는 부분은 못하죠. 그죠? 그 중에서 법원에 등록을 하든 안 하든 중개인은 할 수 없습니다.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이거는 금징에 들어가죠. 할 수 없고 경매 대상 부동산의 권리 분석 및 취득에 알선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맞죠? 오로지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신청, 대리할 때만 법원에 등록하고 권리 분석 취득에 알선은 법원에 등록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분사무소 나오는데 법인인 경우만 분사무소 둘 수 있다. 개인이 분사무소 두게 되면 이중사무소로 처벌받아요. 분사무소는 시군구별로 둘 수 있는데 어떤 경우를 하더라도 한 시군구에 사무소 두 개는 못 들어간다 그러죠. 그래서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할 수 있대 시군구당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들어가는 사실사자에서 사진 대신에 보정 설정 서류가 들어간다.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정 설정하는 거 아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들어갑니다. 요 중에서 사람하고 관련된 것은 분사무소 책임자 규정만 있다. 즉 실무교육, 분사무소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았을 것.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은 분사무소 책임자는 자격증 있을 것, 즉 공인중개사일 것. 여기서 자주 나오는 게 특수부민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개사 아니어도 된다 그랬죠.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한다 그랬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든 신고 확인서 재개부 신청이든 분사무소 이전 신고든 분사무소의 휴업 폐업 신고든 분사무소의 인장 등록이든 인장 변경 등록이든 분사무소 보정 설정 변경 신고든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한다. 구분해야 되는 게 우리 중개 보수 받을 때 제일 먼저 구분하는 게 주택이냐 아니냐 구분하죠. 주택은 시도조례로 정하죠. 그 시도조례가 중개사무소하고 주택 소재지가 다르다면 하나만 외우자 중개사무소 소재지죠. 그런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지 절대 주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는 아니다. 즉 돈을 받는 것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도조례인데 분사무소와 관련된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인 등록관청이 합니다. 등록관청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으면 7일 이내 신고 확인서를 교부한다. 지체 없이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에 통보합니다. 자,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할 수 있다. 봐야 되는 게 한 3개 정도 있는데 업무정지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죠. 자, 두 번째가 업무정지는 원래 등록관청이 주죠. 등록관청은 법인에서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에요. 즉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 분사무소에 업무정지 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분사무소는 설치 신고했지 등록한 건 아니죠. 분사무소에 등록 취소 줄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자, 21번 볼게요. 분사무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분사무소는 주대인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도를 제외한 시도별로 설치하되 시도별로 한 개수를 초과할 수 없다. 시도별로 설치하는 게 아니고 시군구별로죠. 분사무소의 업무지역은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내로 한다. 업무지역은 규정이 없으니까 전국으로 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제출할 때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사실사자에서 보정 설정 서류 들어가지 등록증은 안 들어갑니다. 분사무소하고 등록증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아까 특수법인은 법인의 등록 요건을 구비되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즉 특수법인의 대표자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죠. 대표자도 공인중개사 아니어도 되는데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여야 된다 말도 안 되죠. 요 질문은 자주 나와요. 5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조례에 따른 수수료 지급해야 된다. 물론 신고하기 위해서 재교부 신청 받는 경우 그러면은 재교부를 신청 받는다는 말은 도장이 찍히겠죠.
수수료 내는데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게 하니까 분사무소 소재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내는 거 아니죠.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 조례에 따른 수수료 낸다. 자, 그 다음에 22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좀 보고 갈게요. 자, 사무소 이전 신고는 우리 공문이 하는 거는 7일 기업공개상 10일인데 예외적으로 7일 두 개가 있죠. 인장 변경 등록, 정보 공개. 예외가 아니니까 원칙 그대로 10일로 가면 되죠. 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전 후 10일 이내 이전 후의 등록과정 신고합니다. 그러면 이전 신고받은 등록과정은 원칙은 등록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재교부해야 된다 하는 말은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달라지는 서류, 사무소 확보 서류도 첨부해야 돼요. 원래는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동일 등록관청 내에서 사무소 이전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른 말로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이전하면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된다. 이 부분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면은 자 A에서 B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A에서 B로 사무소 이전했다. 이전 신고받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은 종전의 등록관청에게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 그러면 서류를 송부하는데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체적인 서류 날짜가 안 들어간다 그랬죠. 지체 없이 송부합니다. 지체 없이 송부하는데 A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보내면 돼요. 맨 처음에 등록 신청할 때 사실사자 들어갔죠. 등록 서류. 그럼 A가 등록을 해줬다. 등록이란 사전적인 의미는 공적인 장부에 기재한다. 그럼 기재된 공적인 장부가 있죠. 등록대장 보냅니다. 그리고 행정처분상도 같이 보내죠. 최근 몇 년 이내, 최근 1년 이내 행정처분상 틀리게 넣으면 3년이라 넣을 거예요.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라면 관련 서류도 같이 보낸다. 이럴 때 행정처분은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이를 행한다. 자, A에 주사무소가 있다. B에서 C로 사무소 이전했어요. 분사무소 이전은 A에 하죠. 그죠? 그럼 A는 B에게 통보하고 A는 C에게 통보한다. 여기서는 서류 송부할 것을 요청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어요. 사무소 이전 신고 받았다. 사람이 한 명 늘어났죠. 그러면은 협회에 통보합니다. 그죠? 사무소 이전 신고. 우리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동표 회계 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 해당합니다. 22번에 중개사무소 이전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 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 후의 등록관청에게 7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이거는 예외적인 소자가 아니죠. 10일 이내입니다. 상기 1의 경우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기업공개서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전 등록관청이 행한다. 틀렸죠.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행합니다. A군에서 B군으로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B군 군수는 등록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있다. 그건 등록관청을 달리해서 했으니까 무조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되죠. 분사무소를 이전한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고 필증과 함께 등록증을 첨부해야 된다. 분사무소하고 신고 필증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랬어요. 등록증 첨부 안 하고 업무 정지 기간 중의 기업공개사의 사무소로는 이전할 수 없다. 이거 맞죠? 무슨 말이냐면은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다른 기업공개사 불러서도 같이 못 씁니다. 자기가 가서도 같이 못 써요. 그러니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기업공개사는 사무소 이전할 수 없죠. 그죠? 물론 업무 정지 기간 중에는 사무소를 공동으로 쓰기 위해서 이전할 수는 없지만 자기가 혼자 쓰기 위해서 이전할 수는 있습니다. 또 별도로 봐야 되는 게 원래 공동으로 서고 있는데 한 명이 업무 정지를 받았다고 해서 나머지 한 명 보고 나가라 할 이유는 없죠. 자, 23번에 중개사무소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무소를 이전한 경우 송부하는 서류에는 최근 3년간 행정처분 및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그 관련 서류가 포함된다. 3년이 아니고 1년이죠. 분사무소 이전 신고를 받은 때는 서류 송부를 요청하는 규정은 없다. 이거 맞죠? 그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전 후의 등록관청이 종전의 등록관청에 서류 송부한다 그랬죠. 지금 등록관청은 오로지 A밖에 없어요. 분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이라고 하지 분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이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등록관청이 A니까 이전 후의 등록관청도 이전 전의 등록관청도 A밖에 없어요. 여기는 서류 송부한다는 말이 있을 수가 없고 3번에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주사무소 소재지 등록관청에게 한다. 맞네요.
보증을 설정하는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요건에 해당한다. 맞죠? 절대 보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 보증 설정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가야 되니까 설치 요건에 해당합니다. 5번에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지 않은 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문동표 회계 사보자 100만 원 이하 중에서 30만 원짜리. 24번에 다음 중 공제사 법령상 표시 광고 등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는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함에 있어서 소속 공개사에 관한 상을 명시해서는 안 된다. 위반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소속 공개사에 관한 상 들어가면 안 됩니까? 중개보조원에 관한 상이 들어가면 안 됩니까? 중개보조원이죠. 그죠? 등록관청은 인터넷을 이용한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가 부당 광고 금지 규정을 준수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아까 누가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국장이네.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를 할 수 없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표시 광고를 하는 경우 3년에 3천에 해당한다. 이거 미끼의 광고, 부당 광고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소속 공개사가 중개대상물 표시 광고를 해서 100만 원 벌금 받았다. 자, 소속 공개사가 광고를 해서 1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마디로 소속 공개사는 기업 공개사 아니죠. 기업 공개사 아닌 자는 광고하면 1년에 1천입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까? 1년에 1천이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100만 원 벌금 받았다. 맞는 말이죠. 5번에 기업공개사가 중개대상물의 가격 등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으로 표시 광고하거나 사실을 과장하게 하는 표시 광고를 한 경우 과태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뭡니까? 과장 광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죠. 과태료 대상이 되는 거 맞다, 그죠? 자, 인장 등록. 자, 중개업무할 때 어떤 도장을 쓰느냐 하는 게 인장 등록이니까 중개 보조는 못하죠. 기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까지 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만 기업공개사는 등록 신청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고 소속공개사는 고용신고할 때 인장 등록할 수 있다. 어떤 인장을 등록하느냐?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합니다. 절대 법인은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개인은 주민등록표 등에 나타난 자기 성명이 기재된 7mm 이상 30mm 이내의 인장을 등록한다. 인장 등록 방법은 법인은 인감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자, 중요한 자주 나오는 게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한다 그러죠. 분사무소도 법인입니다. 분사무소 인장 등록 물론 주사무소 소재 시군구청에 하죠. 그죠? 법인이니까 법인 인장 등록하는 게 원칙이죠. 때로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기로도 한다. 결론적으로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 등록해도 되고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해도 되죠. 제일 많이 나온 질문이 분사무소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 아니죠. 할 수 있답니다. 마찬가지로 법인 인장 등록할 수 있다 해도 맞아요. 대신에 법인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틀리죠. 무조건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돼요. 인장 변경 등록할 때 예외적인 숫자 7일 이내입니다. 기업공개사 인장 변경 등록할 때는 등록용 원본을 첨부해야 되고 인장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사용했다. 인이니까 미니할 때 인, 이소인할 때 인, 업무정지, 자격정지 두 개다가 3개월짜리입니다. 25번에 인장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는 중개인이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한다.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원래 등록을 해야 되죠. 그럼 등록하기 위해서 인장 등록한다 아니죠, 그죠? 업무 개시 전까지 합니다. 법인이 기업공개사는 그 법인의 대표자 인장을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된다. 법인은 법인 인장 등록하지 절대 법인의 대표자 인장 등록하는 것 아니다. 분사무소에서 사용해야 될 인장은 법인의 분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장에 등록해야 한다. 분사무소와 관련되는 모든 것은 주사무소 소재지 시군구청장에 해야 합니다. 법인이 기업공개사 분사무소는 법인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게 되죠. 또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해도 맞아요.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법인은 무조건 법인 인장을 등록해야 됩니다. 자, 인장 등록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장을 변경한 경우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 변경된 인장을 등록과청에 신고해야 된다. 7일이죠. 그죠? 여기 맞는 지문으로 7일로 나오든 틀린 지문으로 10일로 나오든 공개사법에서 숫자로서는 제일 많이 나오세요. 물론 신고하는 게 아니고 등록입니다. 이번 개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중개인의 사용을 인장을 등록과청에 등록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맞고 법인인 개업공개사 인장 등록은 법인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법인인감 증명서만 제출하면 되죠. 그죠? 그런데 인장 등록을 인감 증명서 제출로 가름한다. 이러면 안 되죠. 법인인 경우에만 대신에 개인은 인장 등록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인장은 전자문서로 등록할 수 있다. 지문에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인감증명서 발급받을 때 자기가 사는 동사무소 말고 다른 데 가서 발급받아도 되죠. 그러면은 인터넷으로 받아가지고 한다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인장 등록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습니다. 스캔 떼 가지고 한다는 말인데 현실적으로 그래 하는 사람은 없죠. 현실적으로 잘 안 하니까 문제가 나올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5번에 개업공개사가 인장을 변경 등록하는 경우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된다. 등록증 원본에다가 등록과청에서 도장을 찍어줘야 되죠. 그러니까 개업공개사가 할 땐 변경 등록할 때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합니다. 자, 휴업 볼게요.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신고 놓으면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사전신고다. 자, 개업공개사가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부득이한 사유라는 게 군에 갔다 입영, 병원에 갔다 요양, 학교 갔다 취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자, 사전신고니까 휴업기간 변경신고도 휴업기간 끝나기 전에 사전에 하면 되고 재개업신고도 업무 개시 전에 사전에 신고하면 돼요. 자,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는 등록증 반납해야 되죠. 사전신고니까 사전신고할 때 반납을 하고 등록 취소됐을 때도 반납을 한다. 그럼 공무원이 내주는 게 7일이죠. 똑같은 것을 공무원에게 주는 것 날짜 똑같이 등록 취소된 날보다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합니다. 업무 정지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전자문서라는 게 자주 나오는데 아무것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고 반납하는 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만 보세요. 그럼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반납해야 되니까 전자문서를 할 수 없죠. 휴업기간 변경 신고할 때 반납할 거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다. 재개업 신고할 때 반납할 거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개업 신고 받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반환을 해줘요. 새로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고 받은 거 그대로 주죠. 그래서 원래 공인중개사법이나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는 즉시하고 지체 없이는 구분 없이 썼어요. 구분 없이 선다는 말은 시험에 안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거 틀리게 한 번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즉시는 전부 다가 지체 없이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등록증 반환해 주는 거는 받은 거, 책상 안에 있는 거 내가 그대로 주니까 시간이 걸릴 만한 하등한 사유가 없죠. 그래서 등록증 반환하는 거는 즉시, 나머지는 즉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폐업신고도 사전에 신고해야 되죠. 개인이 사망했을 때 세대를 같이 하는 자가 지체 없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없어졌고 요거 없어지면서 새로 생긴 게 법인의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법인의 대표자였던 자가 마찬가지로 등록 취소된 날보다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돼요. 지금까지 문제의 핵심은 법인 해산으로 등록 취소됐을 때 등록증 반납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 핵심이었어요. 등록증 반납한다 그랬죠. 물론 휴업이나 폐업 신고할 때 중개사법에 따라서 신고를 해야 되고 별도로 부가세법에 따라서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등록관청에서 같이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가서 같이 할 수도 있다. 휴업, 폐업, 재개업, 휴업기간 변경 신고 위반했다. 첫 글자 어떤 거라도 휴, 문둥표, 휴게사보자 중간에 쉬어가는 글자 휴업이니까 100만 원 이하 중에서 얼마? 20만 원. 27번에 휴업 등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개업공개사는 입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틀렸죠? 3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고 부득이한 사유 없이는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할 수 없다. 법인인 개업공개사가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된 때는 법인은 해산일로부터 7일 이내 등록증을 반납해야 된다. 7일 이내 맞지만 해산일로부터가 아니고
똑같이 등록 취소된 날로부터 7일 내입니다. 기획공개사에 재기업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는 신고할 수 없다. 재기업 신고할 때 반납하는 거 없죠. 전자문서를 할 수 있어요. 중개사무소 재기 신고를 받은 등록관청은 반납받은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된다. 반환해야 된다. 요거는 지체 없이가 아니고 즉시라 그러죠. 기업공개사가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법에 따른 폐업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등록관청에 가서 할 수도 있고 세무서에 가서 같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거래정보망.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는 자를 거래정보 사업자라고 하는데,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든 거래정보 사업자든 중개 의뢰인은 얼씬거리지도 마라 그랬어요. 그럼 부동산 거래정보망이라는 게 한마디로 전국적인 망을 가진 인터넷 망이다. 대상이 전국이면 국장소관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자, 지정 요건으로서 일단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가 돼야 되고, 부동산 거래정보망에는 기업공개사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한 기업공개사 총수가 500명 이상, 그리고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이죠. 그런데 오로지 기업공개사지 공인중개사가 아니죠. 자격이 있어야 돼요. 자격은 공인중개사가 자격이지 기업공개사 자격은 아닙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1명 이상, 정보처리기사 1명 이상. 또 하나가 대용량의 컴퓨터에 있어야 되는데, 가입한 기업공개사 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의, 한마디로 거래정보 사업자가 쓰는 컴퓨터에 관한 서류가 들어갑니다. 가입한 기업공개사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라고 틀리게 2-3번 나왔어요. 기업공개사 컴퓨터 들어가는 거 아니죠, 그죠? 자, 지정 절차 자주 나오는데, 일단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합니다. 자, 지정 신청을 한다. 그러면은 지정 신청할 때 가입한 기업공개사 가입용 신청서 사본하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옛날에는 인감증명서가 들어갔는데 공인중개사법이든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법률에서든 개인은 인감증명서가 들어가는 경우는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등록증 사본이 들어갑니다. 또 공인중개사 정보처리기 사건은 자격증 사본이 들어가요. 요건에 맞으면 일단 지정서를 교부합니다. 지정서 교부한다. 요거 30일 이내죠. 지정서 교부받으면 거래정보사업자 됐어요.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운영규정을 국장에게 승인받고, 그 다음에 지정서 교부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설치 운영한다. 요거 1년 이내인데 6개월이라고 3번이나 틀리게 나왔습니다. 또 30일, 3개월 비슷하니까 요것도 자주 틀리게 나왔어요. 자, 의무를 보면은 거래정보 사업자 위로는 국장이 있죠. 밑으로는 기업공개사가 있다.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 더 잘해라고, 밑에 있는 기업공개사 관련된 거 위반하면은 벌이 크죠. 1년에 1천, 국장과 관련된 거 위반하면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운영규정하고 관련된 것 감독상 명령 위반, 여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고, 특별히 기업공개사 관련되는 데서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 안 되죠, 그죠? 거래정보 사업자는 기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에 한해서 공개해야 된다. 사실과 다르게 공개하지 마라. 어떤 방법으로든 기업공개사에 따라 차별적으로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럴 때 기업공개사 의무도 거짓 공개하지 마라. 거래가 완성되면은, 즉 거래계약이 체결되면은 지체 없이 누구에게 통보해야 됩니까? 중개 의뢰인에게 통보한다 이러면 안 되죠. 중개 의뢰인 들어가지 마라 그랬죠.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통보 안 했다고 미통보, 업무정지에 민의할 때 미통보 거짓공개 6개월 이하 중에서 요거는 6개월, 요거는 3개월이에요. 자, 지정 취소를 국장이 하기 때문에 국장이 지정을 하기 때문에 취소도 국장이 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무조건 틀렸어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거래정보 사업자를 지정받고 난 뒤에 하나라도 위반은 전부 다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이에 안 들어갑니다. 28번에 부동산 거래정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국장은 기업공개사와 중개 의뢰인 상호 간에 뒤에 읽을 필요도 없이 중개 의뢰인 들어가면은 안 되죠. 이번에 거래정보 사업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운영규정을 정해서 국장의 승인을 얻어야 된다. 운영규정을 승인받는 것은 3개월이죠. 거래정보 사업자가 지정받기 위해서 기업공개사로부터 받은 부동산 거래정보망 가입이용 신청서 및 그 기업공개사 등록증 사본을 첨부해야 된다. 이건 인감증명서 들어가는 게 아니죠.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부동산 거래정보망을 설치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지정을 취소될 수 있고 500만 원의 과태료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요것도 요거 감독상 명령 위반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사유가 아니죠. 그러면은 요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면서 500만 원이야. 요거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면서 1년에 1천. 그런데 설치 운영을 1년 이내 안 했다? 위반했으니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사유에 들어가는데 1년 이내 설치 운영하는 것은 500만 원이냐 과태료도 아니고 1년에 1천도 아닙니다. 5번에 개인의 사망 또는 법인인 기업 공개사 해산 그 밖의 사유로 부동산 거래정보망의 계속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국장은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지문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에요. 어디가 틀렸습니까? 취소하여야 한다 아니고 이런 무조건 틀렸죠. 그죠? 그래서 틀렸다 하면 돼요. 그럼 이거 취소할 수 있다 하면은 맞습니까? 틀립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법인인 기업 공개사는 부동산 정보 제공에 관한 업무 할 수 있다 없다. 다른 말로 법인인 기업 공개사는 부동산 거래 정보망 설치 운영할 수 없죠. 설치 운영할 수 없으니까 지정 못 받죠. 지정을 못 받는데 법인인 기업 공개사 해산 이거 말이 안 되죠. 법인인 기업 공개사 해산이 아니고 법인인 거래 정보 사업자입니다. 이래 가지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돼요. 거래정 법인은 지정을 못 받으니까 법인 해산했다고 지정 취소된다는 말은 있을 수가 없네요. 자, 그다음에 자, 금쟁이 중에서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 잠깐 볼게요. 자, 금쟁이에서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는 금쟁이 1년에 1천, 3년에 3천 있죠. 자, 그 중에서 3년에 3천에 부당하는 거 있죠. 부당단체. 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시세에 영향을 주거나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외의자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요거는 부동산 거래에서 교란 행위 맞죠? 3년에 3천이에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3년에 3천짜리 한마디로 업무방해죄 굳이 외우려고 말이 기니까 외우려 하지 말고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요거 세 개가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로 들어가죠. 그죠? 자,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금지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는 전부 다 3년에 3천입니다.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누가? 국장이. 그런데 실제로 신고센터를 한국부동산원에 위탁을 하죠. 그럼 부동산원에게 신고를 하면은 부동산원에서 시도의사 또는 시군구 등록가에게 조사조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은 조사조치 요구를 시도의사는 부동산원에게 받았기 때문에 조사조치 결과를 부동산원에게 제출한다. 얼마 이내? 10일 이내. 그는 부동산원은 국장에게 제출하는 것은 매월 10일까지. 그런데 부동산원에서 신고센터에서 조사를 받았어요. 어떤 내용을 신고를 받았어요.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도 있습니다. 명백히 거짓이더라. 신고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신고 받았는데 자료 추가해라. 증거 추가했는데 추가 안 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한 번 신고 받은 건데 또 다른 자료 없이 또 신고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종결된 거를 또 신고하더라. 안 받은 거나 마찬가지죠. 이거는 종결할 수 있는데 그건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고 종결할 수 있다. 자, 29번에 다음 중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를 한 것은 부동산 거래지에서 교란 행위에 들어간다. 요거는 금쟁이로만 들어갔지 교란 행위는 아니죠. 그죠? 이번에 공개사법에서는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금쟁이만 규정되어 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금쟁이, 교란 행위도 금쟁이로 들어가 있죠. 3번에 기업공개사 등에게 중개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하도록 강요하거나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를 해라는 말은 싸게 해라는 말입니까? 비싸게 해라는 말입니까? 싸게. 그러면은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낮게가 아니고 높게죠. 그러니까 이거 할 때는 낮게, 높게
이상으로, 이하로 이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4번에 기업공개사가 상기 3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등록이 취소될 수 있다. 그런데 3은 상기 3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이죠.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행정처분의 대상은 안 됩니다. 5번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는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에 해당하며 위반 시 3년에 3천에 해당한다. 그래서 결혼행위로 3년에 3천에 해당한다. 맞죠? 이 부당하고 기업공개사 부당한 표시 광고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검증이 정리 좀 할게요. 자, 검증이 일반인을 기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 문제가 나오는 유형이 4개예요. 그래서 결혼행위 물어보는 거 전통적으로 나오는 것은 기업공개사 검증하면 상대 취소다 무조건 나옵니다. 별도로 보시고 소속공개사 위반하면 자격 정지죠. 1년에 1천, 3년에 3천 물어볼 때도 검증에는 꼭 나옵니다. 1년에 1천짜리가 무등록자 매수 중 이래죠. 자, 무등록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거나 그에게 자기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형벌 물어볼 거 말고는 나올 거 없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즉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그러니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가 검증이지 임대를 업으로 하는 것은 검증이 아니다. 그죠? 또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검증이라 하는 말은 일회성 매매는 검증이가 아니죠. 그죠? 또 중개 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게 검증이니까 개인인 기업공개사가 중개 대상물 외의 것을 매매를 업으로 한 것은 검증이가 아니다. 그렇게 나오기는 나왔는데 잘 안 나옵니다. 앞부분은 제일 많이 나온 게 수수료예요. 수수료, 초과 수수료 또는 초과 실비 받았다. 물론 시험에서는 수수료라고 안 나오고 보수라고 나올 거예요. 초과 보수, 초과 실비. 법에서 표현되기로는 사례, 정력 그 밖에 어떤 명목으로도 법정 보수를 초과해서 받는 행위, 사례금조로 받는 것도 검증으로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보수에 관한 약정을 봐야 되는데 기업공개사는 어떤 명목으로도 초과 보수 받지 마라 그랬죠. 그러면은 기업공개사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절대 무효가 아니에요. 이게 무효라면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다. 기업공개사는 법정 보수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과 보수 약정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고 초과되는 부분만 무효입니다. 자주 나와요. 무자격자와 의뢰인 간의 보수에 관한 약정은 무조건 무효예요. 핵심이 하나 더 있는데 중개할 때만 법정 보수를 정의한다. 중개업이 아니면 법정 보수 정의 안 해요.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것은 중개업 아니죠. 법정 보수 정의 안 한다. 즉 우연히 일에 중개하는 자와 의뢰인 간의 초과 보수에 관한 약정은 유효입니다. 초과 보수 받을 수 있죠. 물론 판례에서는 너무 많이 받으면 일정 부분을 감액해라는 판례도 있어요. 자, 상가 매매를 중개하면서 권리금이나 비품을 같이 중개했다. 권리금이나 비품은 법정 중개대상물 아니죠. 중개 아니고 중개업 아니죠. 그죠? 중개업하고 중개업 아닌 것을 같이 해가지고 포괄적으로 초과 보수 받는 것은 처벌할 수 없다. 이런 판례가 있어요. 무조건 나오는 게 상가 분양 대행하는 것. 아까 법인의 겸업 업무죠. 절대 중개업 아니니까 법정 보수 정의 안 합니다. 기업공개사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초과 보수 받았다. 처벌한다 안 한다? 처벌한다. 자, 초과 보수는 처벌하는 것은 받는 게 문제가 되지 돌려주는 것은 고려 대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초과 보수 상당의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는데 부도가 나서 돌려줬다? 받았죠. 처벌합니다. 기업공개사에 처벌하기 위해서 어린에게 초과 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법정 보수가 100만 원인데 300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겁이 나서 200만 원을 돌려줬습니다. 어린애 손해난 거 없죠. 그래도 받았기 때문에 처벌한다는 말이에요. 즉 초과 보수를 처벌하기 위해서 어린에게 초과 보수 상당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 판례가 너무 딱 하나입니다. 기업공개사들끼리 서로 짜고 매도 의뢰받은 가격보다 무척 높은 가격으로 팔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도 중요상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본다. 물론 여기에서 거래 금액도 중요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부당했고 단체했고 탈세 정서를
직접 하면은 물론 여기에 쌍방대리도 같이 들어갑니다. 제가 요거 쓸 때까지 누가 그 자세 그대로 있어서 분필을 가지고 던졌을 거예요. 서기 전에 살짝 움직여 가지고 깼다 싶어 갖고 그냥 넘어갑니다. 눈에 다 보입니다, 지금. 저번에는 지금 또 조는 사람이 있는데 던집니다 이러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저는 여기서 했는데 여기 보고 하면은 미안하겠죠. 그때는 여기서 그랬어요. 여기서 보세요. 미안하고 이쪽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저 뒤에 계시는 분이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이러더라고요. 제가 본 사람은 한 명인데 뜨끔한 사람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탈세 목적으로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안 된 부동산이나 전매 등 권리 변동이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여기서 판례 꼭 봐야 되는 게 제일 많이 나온 판례예요. 개업공개사 미등기 전매하는 것을 알면서도 중개했는데 전매 차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정서, 양도나 알선이 금지된 분양이나 임대와 관련된 정서 등의 매매나 교환의 중개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 공인중개사법에서 나오는 판례는 상가 분양 계약서는 오로지 상가 매매 계약서일 뿐이지 금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서라고는 볼 수 없다. 직접 거래, 자기 의뢰인하고 기업공개사 간의 계약을 직접 거래로 합니다. 그러면은 아까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일회성 매매는 금정이 아니죠. 자기 의뢰인 거를 딱 한 번 사도 직접 거래로서 처벌받아요. 형벌 물어볼 때 직접 거래가 3년에 3천 제일 많이 나와요. 그럼 기업공개사가 자기 의뢰인 거를 사면 직접 거래인데 자기 의뢰인 거를 산 게 아니고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샀다.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물건을 팔았다. 직접 거래 아니죠. 또 직접 거래할 때 의뢰인에는 소유자뿐만이 아니고 소유자를 대리하는 대리인이나 수임인도 포함한다. 즉 소유자의 대리인하고 기업공개사의 계약을 체결해도 직접 거래다 이 말이죠. 쌍방대리가 금쟁이죠. 일방대리는 금쟁이가 아니다. 양당사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방대리는 금쟁입니다. 자, 30번에 금쟁이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기업공개사가 다른 기업공개사의 중개로 부동산을 매수하여 또 다른 기업공개사 중개로 매도하는 행위는 금쟁이에 해당한다. 자기 의뢰인 거 산 거 아니죠. 직접 거래 아니니까 금쟁이 아닙니다. 기업공개사의 직거래 직거래 금지 행위에서 중개 의뢰인의 범위에 중개대상물의 소유자의 거래를 대리하는 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의 행위로 본다 그랬죠. 소유자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해도 직접 거래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은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은 중개대상물 맞죠?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죠. 이거는 매매를 중개하는 거예요. 이거 해가지고 돈 벌죠, 그죠? 금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읽으셔야 돼요. 매매를 업으로, 중개대상물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인데 중개대상물 매매를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죠. 이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4번에 기업공개사가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수수료 명목으로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당좌 수표를 교부받았으나 그 후에 부도 처리되어 반환한 경우에도 기업공개사의 금쟁에 해당되지 않는다. 반환했다 하더라도 받기는 받았죠. 금쟁입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며 법정 보수보다 초과해서 받는 경우 금쟁으로 처벌한다. 상가 분양 대행은 중개업 아니라 그랬죠. 법인의 겸업 업무로 중개업 아니니까 이거는 법정 보수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 그죠? 31번에 다음 중 금쟁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업공개사가 초과 수수료를 받았으나 중개 의뢰인이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받기는 받았으니까 처벌하죠. 거래 당사자의 의뢰에 따라서 거래 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중개했다. 양 당사자의 의뢰를 받았다 하더라도 쌍방 대리는 무조건 금쟁입니다. 전매 차익을 노려 계약금만 걸어놓고 중간 생략 등기 방법으로 토지를 단기 전매하려고 하는 중개 의뢰인으로부터 중개 의뢰를 받은 기업공개사 갑이 전매를 중개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의뢰인이 전매 차익을 얻지 못했다 하더라도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로 금쟁이 맞죠. 중개인 등이 서로 짜고 매도 의뢰 가격에 비해 무척 높은 가격으로 중개 의뢰인에게 부동산을 매도하고 그 차익을 취득하는 행위,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된 은행으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입니다. 금쟁이 맞고 기업공개사 갑은
을 병 간의 매매 계약을 중개함에 있어서 병이 갑자기 출장 중이어서 병의 위임을 받고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해 준 행위. 이거는 대리를 받았는데 일방 대리입니까? 쌍방 대리입니까? 일방 대리니까 금지 행위가 아니다. 그죠? 자, 32번에 다음 중 공제사 법령에 의한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핵심은 국장이 맞고,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고센터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은행에게 위탁한다. 맞죠? 그죠? 자, 신고센터는 부동산은행에 위탁하는데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하는 데는 부동산원은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신고센터는 제출받은 신고사항에 대해서 시도에서 및 등록하청 등에게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한다. 신고센터에서 바로 조치 요구합니다. 시도의사 및 등록한 정등은 조치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결과를 신고센터에 통보한다. 신고센터는 매월 10일까지 직전달의 신고사항 접수 및 처리 결과 등을 국장에게 제출한다. 그러니까 시도의사가 주는 거는 10일 이내, 그 위에 국장이 올라가는 것은 한 달 모아가지고 매월 10일까지. 신고센터는 신고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는 국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접수된 사항의 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이거 아니죠. 그죠? 국장의 승인을 받아서 종결할 수 있습니다. 33번에 다음 중 공제사 법령상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하는 것. 일반인을 개업공개사를 대상으로 하는 교란행위 맞죠? 단체를 구성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개업공개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란행위 맞고, 3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낮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기업공개사 등에게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공개사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니, 낮게 받는 데만 주라 하는 말은 가격이 떨어지죠. 높게 표시 광고 하는 데만 주라 하는 말은 가격이 올라가죠. 그죠? 낮게 표시, 예를 들어서 보통 한 5억 정도 돼요. 그런데 어떤 집에는 6억 원에 내놓고 어떤 집은 4억 원에 내놨어요. 4억 원에 내놓은 데만 그 집에만 가라 하는 말은 가격이 올라갑니까? 떨어집니까? 올라가니까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 아니죠. 그러니까 요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데는 낮게 높게 이하로 이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행위다. 그것만 잘 보시면 돼요. 자, 4번에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행위 하는 말은 높게 내라 이 말이죠.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공개사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정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 이것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 하여튼 부동산 거래지서 교란행위는 금지 행위로만 규정되어 있어요. 또 하나가 3년에 3천입니다. 1년에 1천짜리는 안 들어가요. 과태료는 교란행위 아닙니다. 자, 보증 설정만 하고 좀 쉴게요. 자, 기업공개사 중개인을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의뢰인의 재산상 손실이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인의 장소로 제공함으로써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 기업공개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거는 책임이 있느냐 없냐 하는 거 말고는 넣을 건 없어요. 이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데 보증 설정의 시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하는 거 아니죠. 업무 개시 전까지. 대신에 분사무소는 절대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매수인정 대리는 분사무소하고 똑같다 생각하세요. 매수인정 대리 등록할 때는 업무 개시 전까지가 아니고 매수인정 대리 등록 신청할 때 보증 설정 서류가 들어갑니다. 보증 설정하는 방법 3개가 있죠.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한다. 금액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2억 원 이상, 법인의 분사무소는 분사무소당 1억 원 이상, 공인중개사 기업공개사 중개인도 1억 원 이상인데, 우리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이니까 2억 원 이상, 지역농업협동조합은 특수법인으로서 1,000만 원 이상. 자, 보증 설정해가지고 기업공개사 직접 등록하청에 신고하는 게 원칙인데, 보증기관에서 직접 통보했다면 별도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보증의 변경 나올 때 틀린 지문이 나오더라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맞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것만 보세요. 앞에 만료가 나와야 뒤에 만료가 나온다. 대신에 만료되고 며칠 이내 이거 들어가면 안 되죠. 만료가 안 나오면 뒤에 만료가 나오면 안 돼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기업공개사로서 보증기간에 만료가 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사 보증을 변경하려는 경우 만료가 없죠. 뒤에 만료가 나오면 안 되죠.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자, 거래계약서 교부할 때 보증 설정 서류 사본도 같이 교부하죠. 그냥 교부하는 게 아니고 설명하면서 보증기관 및 그 소재지, 보장금액, 보장기간을 설명하면서 보증 설정 서류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제공해야 된다. 위반하면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문동별 회계사 보장할 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예요. 구분해야 되는 게 보증 설정 안 하고 중개업을 하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답니다. 자, 기업공개사 물어주는 것은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죠.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공탁금, 사망하거나 폐업한 날로부터 세자니까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어린이 보증기관에 손해배상 청구할 때 기업공개사 잘못했다는 서류만 들어오면 돼요. 어린이과 기업공개사 간의 손해배상 합의서나 판결문이나 이 준하는 서류가 들어가면 되지 보증 설정 서류가 첨부될 필요는 없습니다. 보증기관에서 물어주고 나면은 보증이 없어지니까 다시 보증 설정하죠. 15일. 이거 굉장히 시험에서 중요해요. 시험에 놓으면 주로 틀린 지문으로 나왔습니다.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는 15일 이내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공탁한 자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한 자가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요래 연결하면 안 되죠. 공탁했을 때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합니다. 34번에 다음 중 기업공개사가 설정해야 되는 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범인인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2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여러 지문이 나오면 엄청나게 어렵죠.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하는 말은 등록하기 위해서 이 말이죠. 법인인 기업공개사는 업무 개시 전에 2억 이상 보증 설정하지 기업공개사 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죠? 자, 법인인 기업공개사의 분사무소는 업무 개시 전까지 분사무소당 1억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업무 개시 전까지 아니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은 제외한다가 중개업을 하는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는 법인이니까 2억 원 이상이에요. 지역농업협동조합이 1,000만 원 이상이죠. 보증기관에서 손해배상을 한 때 기업공개사는 30일 이내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다시 가입하는 거 며칠? 15일입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다시 가입해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그죠? 공탁했을 때는 15일 이내 부족분을 보존해야 된다. 보증할 때는 보증보험, 공제, 공탁 다 나와야 돼요. 기업공개사 등의 고의나 과실로 어린이 채산상 손실이 발생한 경우 기업공개사는 보증 설정 금액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다. 어린이 손해 전액을 다 물어줘야 되지 보증 설정 금액 내에서만 물어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는 맞고. 35번에 다음 중 기업공개사 설정해야 되는 보증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중개계약에 따른 기업공개사 확인 설명 의무와 손해배상 의무는 보수를 지급한 경우에만 해당하므로 중개 의뢰인이 기업공개사에게 소정의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했다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말이 좀 연결이 잘 안 되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중개 보수를 받는 것은 권리입니다. 확인 설명하거나 손해배상해야 되는 것은 의무예요. 권리를 이행하지 않았다. 의무는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의무는 해야 된다. 보수를 안 받는다고 해서 손해배상해야 되는 의무, 확인 설명해야 되는 의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이번에 기업공개사는 거래계약이 체결된 때 거래 당사자에게 보장금액, 보증기간 및 그 소재지, 보장기간 등을 설명해야 된다. 거래계약이 체결될 때 설명합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 설명합니까? 중개계약 체결할 때는 거래 당사자가 있을 수가 없죠. 거래계약 체결될 때 교부할 때 설명한다 말고. 지역농업협동조합이 중개업을 하는 경우 1,000만 원 이상의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해서 업무 개시 전까지 등록하지 신고해야 된다. 1,000만 원 이상 맞죠? 지역농업협동조합은 등록은 안 해도 돼요. 등록증 교부 안 받죠. 그래도 업무 개시 전까지 신고는 하는 겁니다.
4번에 보증을 설정한 기업공개에서는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만료가 안 나왔죠.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한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만료가 안 나왔으니까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시 보증을 설정합니다. 공탁한 공탁금은 기업공개사가 폐업돈에 사망한 날로부터 공탁금 세자니까 3년 이내는 회수할 수 없다. 쉬다가 조금 하고 오후에 가면은 집중력이 떨어지니까 식사는 2시부터 하는 걸 합시다. 잠시 쉬다가 보겠습니다.